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는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 설렘 그 자체인데요. 자전거가 특별한 날의 취미가 아닌 삶의 그 자체이자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의 익스트림 자전거 대회를 완주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남자.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남자. 바로 에듀바이클러이자 약속의 자전거 대표 오영렬 씨입니다.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 위치한 한 사무실. 한눈에도 2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회의에 한창입니다. 이들은 현재 오래되고 버려진 폐자전거를 새 자전거로 만들어내는 자전거 리사이클링 회사 약속의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걸 너한테 태그를 걸었어야 되는데 태그를 못 걸어서. 그러니까 자전거 리사이클링은 서울시에 이제 버려지는 자전거가 한 해에 약 8,000대 정도 돼요. 근데 그 자전거를 서울시에서 처리할 방법을 몰라갖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그걸 한번 이제 다시 되살려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이라는 뜻이 이제 재활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뭐 새롭게 다시 뭐 이제 수리하거나 아니면 고쳐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다시 탄생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자전거 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폐자전거 리사이클링은 자전거를 청소하고 분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람이 빠진 타이어는 벗겨내고 오래된 부품들도 모조리 해체하죠. 일단은 폐자전거를 가져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물질 같은 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요. 그다음에 녹 있는 거는 이제 녹제거제를 뿌려가지고 이제 수세미 같은 걸로 이제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 살릴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되 이제 이거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프레임의 색깔에 있는 거 이제 색을 지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색깔을 거기 입힘으로써 다시 그래서 재탄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도 이상할 것 없는 볼품없는 자전거들. 하지만 이곳에선 그 누구보다 귀하신 몸입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 이게 지금 바퀴에 바람을 계속 넣는데 계속 이제 바람이 빠져가지고 타이어 안에 뭔가 지금 이상이 있나 아니면 좀 피부에 펑크가 나 있나 해서 지금 확인해 보려고 분해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쪽에 손가락 넣어갖고 뭔가 가시 같은 게 있나 한번 점검도 해봐야 되고, 아니면 이런 피부에도 펑크가 나 있나 확인을 해야 이제 자전거 타시는 데 있어서 좀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렬 씨는 주로 폐자전거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전거를 정비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 하자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 그 정비 전문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우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뭐 학원처럼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냥 와서 연습해 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연습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게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걸 발판 삼아서 제가 고급 정비 수업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낭비를 막고 세상에 하나뿐인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 이 작지만 알찬 기업의 창업 아이디어는 바로 영렬 씨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약속의 자전거를 창립했죠. 자전거는 혼자 다리 힘으로 스스로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스스로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장거리 레이스를 통해서 뭔가 혼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어요. 레이스를 하면서. 그리고 그 레이스를 통해서 뭔가 이런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좀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직접 이제 모아서 훈련도 시키고 그래갖고 장거리를 도전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좀 이제 후기도 나름 괜찮고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한번 좀 사업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리사이클링을 끝내고 멤버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수십 대의 자전거가 방치돼 있는 큼지막한 창고. 여기에 있는 자전거는 모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쓴 주인 없는 폐 자전거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폐자전거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거가 돼요? 아, 그 서울시에서 버려진 자전거 아까 8,00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구에 다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혹시 받을 수 있냐고 했는데 다 안 된다 그러시고 한 서대문구 구청에서 연세대학교에 한 100대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 가져가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100대 정도로 저희가 수거를 직접 차를 끌고 해왔습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 1000만 시대. 그만큼 버려지는 자전거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자전거는 이런 폐 자전거를 재생시켜 기부하거나 판매하고 있죠. 최근에는 약속의 자전거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자전거를 직접 가져와 디자인을 부탁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사이클링을 하는 게 자전거를 이제 수리를 단순히 하는 걸 리사이클링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떠나서 뭔가 사람들이 이거 자전거를 봤을 때 좀 매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직접 이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색상 같은 거를 좀 이제 이런 색상을 원하신다면 그 색상에 또 맞춰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좀 디자인이나 무늬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서 이제 고객 맞춤형 자전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는 이제 단순한 자전거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전거로서의 그런 매력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영열 씨가 막간을 이용해 자전거 타기에 나섰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 그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준비 운동. 병직된 근육을 풀어야 자전거로 인한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취미를 넘어 직업이 된 사람. 사실 영열 씨의 자전거 사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방과 후엔 늘상 자전거를 탔고 고등학교 땐 10km나 되는 먼 거리를 자전거로 통학했죠. 거의 일단 출퇴근은 기본으로 자전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행 갈 때도 자전거 타고 그냥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자전거 타고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자전거 타고 그냥 삶 자체인 것 같아요. 자전거가. 네. 거의 두 다리로 거는 거는 타는 거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자전거 준비 운동이 끝나면 그는 브레이크와 체인, 타이어 등 자전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서야 자전거에 몸을 싣는 영열 씨. 상쾌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세상의 구석구석을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건 자전거의 큰 매력입니다. 왜 도심 속에는 차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꽉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전거를 이제 차도에서 타면서 그 꽉 막힌 차도를 혼자 유유히 지나가는 느낌이 되게 좀 색달라요. 네. 그 차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길을 되게 좀 좋아하는데 그 다리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페달을 밟아서 산을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저한테 되게 재밌어요. 그게. 예. 무엇보다 자전거의 매력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온전히 자신의 두 다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일상의 작은 즐거움으로만 여겼던 그가 자신의 꿈이자 직업으로 가지게 된 건 자전거로 국토종주에 도전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군대 휴가 중에 서울 부산 간 국토종주에 도전했는데요. 안장위에서 장시간의 고독과 싸우는 그 시간은 그에게 많은 걸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사실 기차 타고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은 사실 길면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근데 그걸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좋았던 점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이제 풍경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는 뭔가 이런 자연도 이제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뭐랄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났을 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자전거 국토종주가 주는 좀 색다른 매력이 아닌가. 그는 자전거 국토종주를 통해 자전거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데요.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긴 장거리에 도전하고 싶어 란도너스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세계 최고의 자전거 장거리 레이스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현재는 뭐 국가별로 다양하게 란도너스라는 레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소 200km부터 1200km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고 이제 해당 구간을 뭐 적게는 뭐 13시간 30분, 뭐 1200km 같은 경우에는 뭐 91시간 내에 완주를 해야 되는 극한의 라이딩이에요. 그리고 코스도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레이스가 좋은 점은 일반 대회 같은 경우에는 1, 2, 3등 순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만 완주를 하면은 누구나 완주증이 주기 때문에 대회라고 부르질 않아요. 하고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달리든 적게 달리든 간에 제 페이스대로만 가면 되니까.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의 험난한 20여 개 산등성이를 40시간 이내에 돌아오는 600km 코스. 란도너스 협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 이 코스를 그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완주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서울 600km라는 레이스였는데 40시간 내에 들어왔어야 됐고요.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강원도 유명한 산맥들을 다 지나갔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코스예요. 40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산 높이가 총 합쳐서 에베레스트 정도 망망 높이라고 들어가지고 산 오르면서 더우니까 토도 엄청 하기도 하고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산속을 달리면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거의 진짜 이렇게 달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한으로 달렸던 경험인데 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쉬지를 못하고 달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100km 정도 남겨놓고 제가 혼자 주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고 달릴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짜 어떻게든 시간 내에 완주만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거의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달리니까 진짜 놀랍게도 1분 전에 완주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레이스가 한 32% 정도가 포기를 할 정도로 극한의 코스였는데 그거를 겨우 완주를 1분 내에 했어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느낌이. 예. 새 청년이 몸담은 약속의 자전거는 리사이클링 외에도 자전거 교육단체라는 수식어구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영열 씨는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위험하고 불편한 점을 시간이 날 때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툭하면 끊기기 일쑤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나란히 달려야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죠. 영열 씨가 약속의 자전거를 통해 꼭 실현하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 안전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 안전교육을 딱 그것만 하기보다는 이제 자전거 관련된 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이라든 아니면 100km 장거리 프로젝트, 한강 한 바퀴 즐기기 이런 자전거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항상 해요. 왜냐면은 단순한 안전교육을 사람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참여자도 별로 없고 이런 안전교육 같은 걸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앞에서 이제 안전교육을 우선으로 먼저 하고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즐기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뿐 아니라 주로 기업과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준비 운동부터 수신호, 통행 방법까지 이론과 체험 교육을 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가 자전거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데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 타고 국토종주를 갔었을 때 그때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음악도 되게 크게 틀고 가고 헬멧도 안 쓰고 좀 위험하게 갔었는데 덤프트럭에 크게 좀 치여가지고 사고를 당할 뻔했었거든요. 이제 다행히 지금은 이제
뭐 물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아 자전거에 대한 좀 안전한 인식이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좀 안전 교육을 사람들한테 하게 된 것 같아요. 늘 국내 자전거 정책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해온 영렬 씨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8월 서울시 의회에서 영렬 씨가 청년 대표로 자전거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안건을 발표하게 된 거죠. 당시 그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시의회에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된 게 일단 우선적으로 된다면은 다음에는 뭔가 좀 더 다른 제안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자전거 도로를 좀 더 서울시에 더 많이 개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뭔가 자전거 보험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준다면은 그런 정책들을 또 서울시 차원에서 새롭게 실시를 한다면은 좀 더 자전거 안전 문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바쁜 업무에 야근을 자청한 영렬 씨. 최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박 3일간의 자전거 축제에 약속의 자전거가 정비와 안전 교육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상을 완전 자전거 타시는 초보자분들이라고 이제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 그리고 차도에서는 도로 가장 우측 자리로 달려야 되고 모든 법규는 이제 차도 막 신호등 지키고 그러잖아요. 자전거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 이 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수신호 같은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만 이제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훨씬 안전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신호 교육 같은 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 서울시 축제하는 데 자전거 관련 표지판 같은 것들을 직접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 길을 직접 도로로 달리는 체험을 할 거예요. 그런 도로 실습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수신호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지판을 지켜야 된다라는 정도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모든 청년들의 꿈이 된 현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이들의 시선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즐거움입니다.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자전거를 편안하고 그리고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자전거가 단순한 이동수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매력들을 좀 보면은 뭐 재미, 건강, 취미로서의 기능 또 더 나아가서 레저나 여행으로서 기능 등 정말 많은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력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고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좀 친환경적인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걸을 때에도 차를 타서도 느낄 수 없던 세상.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자전거는 잔잔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네의 삶과 꼭 닮았습니다. 약속의 자전거 오영렬 씨가 바라는 건 아주 작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당당해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는 순간이 그냥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말로 표현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길 가다가 뭐 배고픈데 뭐 먹고 싶다 하는데 그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전거를 탈 때가 가장 저다운 것 같고 그냥 그 한 발 한 발 페달을 젓는 순간 자체가 너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자전거 타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